23장 3절 상수계수와 상수항을 갖는 n개 선형 정차방정식에 대해서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1개 선형 정차방정식을 공부했고 그 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원리를 이제 자연스럽게 2개와 3개 더 나가서 n개로 확대를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n개 선형 정차방정식은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계수와 그리고 우변은 모두 다 상수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A1부터 AN이라는 이 문자와 B는 상수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차방정식 n개 선형 정차방정식은 다음 같은 꼴을 말합니다. yt 플러스 a1 맨 앞에 계수가 1로 놓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의 t 마이너스 1 플러스 a2의 yt 마이너스 2. 잘 보면 요 두 첨자를 더하면 항상 t가 나오게끔 할 거예요. 1과 t-1 더하면 t죠. 2하고 t-1 더하면 t예요. 그래서 여기가 an이라면 yt-n입니다. 이 두 개의 첨자를 더하면 t가 나옵니다. 자, 이런 꼴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꼴을 상수계수와 상수항을 갖는 n개 선형, 선형이라는 것은 이 y들이 서로 곱이나 또는 나눗셈이나 거듭제곱이라든가 루트 이런 걸로 되어 있지 않고 1차 결합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꼴을 선형이라 얘기를 합니다. 제 n개 선형 그리고 정차방정식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차분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식에서 일반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처음부터 이렇게 n개 선형 정차방정식을 다루게 되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2개부터 해서 차근차근 고개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개 선형 정차방정식을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식을 기호 표기를 좀 바꿔서 다음같이 변형을 해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선 다음 같은 기호를 약속하도록 할게요. 이 L이라는 것을 레그 오퍼레이터라 해서 우리는 LYT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우리 마치 앞에서 미분방정식에서 미분연산자라는 D를 썼잖아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의 약자를 써서 그러면 오른쪽 함수를 미분한다 이런 의미였다면 이 L을 쓴 것은 레그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이 시기를 그 전 시기로 앞당겨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T 기간 동안에 뭔가를 조사했다면 이 레그 오퍼레이터를 붙이면 YT-1 이렇게 바로 앞에 있던 시기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 기호는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약속을 했었을 때 그러면 L 여기 제곱을 붙여버리면요 이거는 다음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L 제곱이잖아요. 자, 이 기호가 바로 YT-1이었는데 다시 L을 붙였으니까 그 앞 시기로 간다는 얘기니까 YT-2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제곱이 붙었으면 이 시기를 두 시기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정부에서 전체 취업률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해서 매월별로 젊은 청년들의 그 취업률을 알아본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뭐냐면 2달 전 취업률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L의 3승 하면은 석 달 전에, L의 5승 하면 5달 전에 취업률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이렇게 레그 오퍼레이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그 거듭제곱의 숫자만큼의 그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이런 기호 표기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다시 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식은 YT 플러스 A1. 자, 요 기호는 이제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 기호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2 얘는 L 제곱 YT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같은 논리로 그러면 여기는 L의 N승 그리고 Y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 매 항마다 YT라는 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A1L, A2L의 제곱, 여기는 AN의 LN승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면 이와 같이 레그 오퍼레이터, 이 시차 연산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레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호가 들어있는 다항식이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PN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고요. 우리 책에서는 저자분들이 그냥 AL 이렇게 표시했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n승까지 계산한다 해서 AN,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의 약자를 쓴 거예요. 이렇게 주로 많이 쓰는데 우리 책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n개 선형 정차 방정식을 이렇게 레그 오퍼레이터들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은,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AL YT equal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는 AL 대신에 요기요를 쓰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처음부터 이와 같은 n개 정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다루는 것보다는 2개를 다루게 되면 그 원리를 자연스럽게 n개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상수계수와 상수항을 갖는 제2개 선형 정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상수계수와 상수항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2개 선형 정차 방정식은 YT 앞에 계수가 1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A1 상수계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YT-1 플러스 A2 YT-2 이퀄 B예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2개 선형 정차 방정식의 일반에는 어떤 모양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변을 여기다 놓고 푼 해를 먼저 구해야 되죠. YT 플러스 A1 YT-1 플러스 A2 YT-2 이퀄 0의 해를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해를 우리가 여함수 YC라 표시했었죠. 우리는 앞전에서 1개 선형 정차 방정식 YT 상수계수를 갖는 경우 A YT-1 이퀄 0. 자, 이걸 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해 YT의 모양이 마이너스 A의 T승 그리고 A였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수계수를 갖는, 그리고 우변형이 되는 거니까 동차식이에요. 상수계수를 갖는 1개 선형 정차 방정식, 동차식 형태로 주어지는 이 정차 방정식 해가 이런 꼴이었어요 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어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 여기 A는 요 A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 아이디어를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해 모양을 가정하고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1개일 때 이런 꼴이었었으니까 2개도 그와 비슷한 형태로 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풀어볼 건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A T승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는 이제 문자 여러 개니까 람다의 T승 꼴이라 가정하고 풉니다. 자, 이제 YT를 A는 상수예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어떤 상수, 그리고 람다의 T승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여기 T일 때 T승, T-일 때 T-1, T-일 때 T-2승이에요. 자, 이 식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첫 번째 식은 A 람다의 T승, 그리고 A1의 A 람다의 T-1승, 그리고 A2A의 람다의 T-2승 이퀄 제로예요. 매 항마다 A 항이 있고요. 람다의 T-2승이 공통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A의 람다의 T-2승. 자, 이렇게 묶어내면은, 자, 전개해서 얘가 나오면 되니까 여기는 람다의 제곱 플러스 A1. 그 다음에 여기도 람다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A2 이와 같은 꼴입니다. 이거 전개해 보면은 A2A의 람다의 T-2승이에요. 자, 이제 두 개 곱해서 0인데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얘가 0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서 A는 0이 아닌 어떤 상수로 볼 거예요. 만약에 A가 0이면 YT가 0이에요. 그러면 YT가 0이면 모든 T에 대해서 YT가 0이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면 0.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런 애를 우리는 트리비얼 솔루션, 너무나 분명한 애다. 그래서 자명한 애 또는 분명한 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트리비얼 솔루션을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0 이외에 다른 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 당연히 0이 아니라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람다도 0이 아니라 가정하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는 순간에 자명한 해가 되니까 우리는 자명한 해를 구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0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개 곱해서 0인데 앞이 0이 아니면 뒤가 0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보조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식을 이와 같은 상수계수와 상수항을 갖는 이계 선형 정차방정식의 보조방정식이라고 용어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조방정식을 얻게 됐습니다. 보조방정식은 람다의 제곱 플러스 A 람다 플러스 A1 람다 플러스 A2예요. 람다의 제곱 플러스 A1 람다 플러스 A2 이퀄 제로가 됐습니다. 자, 이 보조방정식을 잘 보면 람다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이 2차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람다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나가 람다1, 또 하나가 람다2를 가졌다라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해를 가정하고 풀었었습니다. 이런 꼴일 것이다 라고 가정했었는데요. 이 람다가 결정이 된 거예요.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이 람다가 결정됐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해를 우리가 편의상 y1이라고 놔봅시다. y1 그러면 람다1의 t승이에요. 간단하게 a를 1로 보겠습니다. 편의상. 그 다음에 람다2도 그냥 간단하게 y2도 람다2의 t승, 여기 이제 a를 그냥 편의상 1로 볼게요. 가장 간단한 모양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변이 0이 되는 이와 같은 동차 방정식에서 이미 앞에서 배웠었죠. 이게 두 개는 서로 독립입니다. 독립이 되는 두 해가 있다면 그들의 1차 결합, 상수배를 해서 결합한 것도 해가 돼요. 즉 여기에다 상수배를 해도 다시 해가 되니까 어차피 상수배를 할 거니까 그냥 a를 그냥 1로 놓고 계산한 것 뿐이에요. 자, 이들은 서로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해를 구해보니까 자, 이제 이 해의 모양을 확인해 본 결과 우변을 여기 놓고 풀었으니까 yc라 놓겠습니다. 자, C1Y1 더하기 C2Y2예요. C1Y1 더하기 C2Y2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1Y1이 람다1의 t승 플러스 C2의 Y2가 람다2의 t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을 때 이런 모양의 해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2차 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논리적 가능성을 또 따져보면 중군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얘를 풀었더니 중군 람다1과 람다2가 다 같이 람다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한 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 해는 y1이라 놓는다면 그것은 이제 람다, 해를 이런 꼴이가 가져야 했었으니까 람다의 t승이에요. 그런데 이 y1과 독립이 되는 또 다른 해가 필요해요. 독립인 해는 마치 우리가 앞에서 상수계수를 갖는 그런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이와 비슷한 보조 방정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중으로 가지면 첫 번째에다 t를 곱해서 두 번째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그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y2는 여기다 t, 람다의 t승 이런 꼴입니다. 물론 이것이 해가 되는지는 주어진 식에다 다시 대입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얘하고 독립이 되는 것은 상수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이고요. 얘가 다시 해가 되는지는 대입을 해서 이퀄 0을 만족하는 걸 검토를 해보면 되는데요. 그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해보세요. 얘가 해라고 가정했을 때 얘도 해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얘가 해가 되니까 일반에는 y는 equal c1, y1, c2, y2의 모양이에요. 자, 이제 여기다 c1배, 여기다 c2배를 해요. 그런데 람다의 t승의 공통하니까 묶어내면 c1 플러스 c2t 이런 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군을 가질 때 해 모양은 이거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해 모양은 이거예요. 이런 해 모양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요.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아무래도 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허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얘를 풀었는데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 이렇게 나왔을 때입니다.
이제 해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한 해는 이제 해 모양을 바로 계산합시다. 일반의 모양은 C1Y1 더하기 C2Y2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앞에 개수를 C1, C2를 쓰기 위해서 C1, C2 대신에 다른 상수를 써서 표시할게요. 그냥 A, B라 쓰겠습니다. A 그리고 람다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알파 플러스 이 켈레복소수예요. I 베타의 T승과 그리고 C1, C2 대신에 A, B를 쓴 건 나중에 다 정리해서 최종적인 해가 C1, C2로 나오게끔 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제 알파 마이너스 I 베타의 T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해 모양은 사실상 이 복소수로 돼 있어요. 복소수의 T승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표현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얘네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극형식 표현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복소수의 극형식 표현인데요. 이거 좀 지우고 여기다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복소수의 극형식 표현을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만약에 처음 배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복소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를 우리가 보통 g는 이퀄 x 플러스 iy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요. 이때 x는 복소수의 실수부, 이 x를 실수부라 합니다. 그리고 이 y를 헛수부라 얘기를 해요.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라 합니다. 그래서 리얼 파트, 복소수 g의 리얼 파트다 라는 뜻에서 이 x는 다시 쓰면 이렇게도 씁니다. x를 이렇게도 써요. 그리고 헛수부는 이 y는 이미지너리 파트다 해서 복소수 g의 이미지너리 파트라는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모든 복소수는 실수부 더하기 i 헛수부로 표시가 되고요. 자, 이것을 간단하게 순서상 형태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마치 평면상의 점을 표현할 때 순서상 표현하듯이 자, 이제 제1성분이 실수부, 제2성분이 헛수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그래서 실수축, 여기를 그래서 헛수축이라 얘기를 합니다. 순서상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 복소수의 위치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금방 표현할 수가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x, 여기가 y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직교좌표계를 이용한 복소수 표현 방법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서 극좌표를 배웠었죠. 그 극좌표 형태로 이 복소수를 표시하는 것을 극형식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극좌표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 표시하면 자, 이제 복소평면의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데요. 이 거리는 r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실수축과 선분 O, 이 노란색 선분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계산했을 때 이것을 세타로 표시한다면은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극좌표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여기가 x, 여기가 y가 되니까 x는 당연히 r 코사인 세타로 표시가 되고 y는 r 사인 세타로 표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좌표를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운 상태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r은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까지 거리니까 복소수 g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이에요. 이것을 복소수의 크기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됐으니까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세타는 아크 탄젠트 x분의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소평면상에 있는 이 복소수를 순서상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 방법 말고 우리는 복소수 g를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r을 묶어내니까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을 복소수의 극형식 표현이라 얘기를 합니다. 복소수의 극형식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폴라 폼이라 합니다. 말 그대로 극형식 표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극형식 표현에서 그러면 이걸 이제 x 더하기 iy 대신에 자, 이제 알파를 x였다라 보고 베타를 y였다라고 간주해 버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 이 극형식 표현을 이용해서 다시 바꿔서 표시합니다. 자, 이제 x 대신에 알파였다라 보면 알파가 r 코사인 세타인 거예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베타가 r 사인 세타인 거예요. t승.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의 r 사인 세타예요. 자, 이렇게 극형식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r이 공통이니까 묶어냅니다. r을 묶어내면 r의 t승이 나오죠. 그래서 a r의 t승 가로 열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의 바깥에 t승이고요. 여기도 r의 t승, r이 공통으로 있어요. 묶어냅니다. 그러면 r의 t승이 되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그리고 i의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돼요. 그리고 t승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유명한 드모아브르 정리라는 것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모아브르 정리를 적용하면은 이 식은 a r의 t승, 자,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한 것이 바로 드모아브르 정리입니다. 드모아브르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복소수의 극형식을 표현할 때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의 전체 n승은 각의 배수로 바뀐다는 것이 드모아브르 정리예요. 즉 코사인 n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n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것이 아주 유명한 그 드모아브르 정리인데요. 잠시 후에 증명하기로 하고 일단 이 결과를 먼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타 앞에다 t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모아브르 정리로부터 t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t 세타 이와 같이 되고요. 여기도 b r의 t승 코사인 여기도 t 세타 마이너스 i의 사인 t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얘네들을 여기에 보면 r의 t승이 공통으로 있죠. r의 t승을 먼저 묶어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잘 정리를 해 보도록 하지요. 자, 주어진 식은 r의 t승을 묶어내면은 r의 t승이 공통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a 코사인 t 세타, b 코사인 t 세타가 있으니까 그래서 코사인 t 세타를 묶어내면 a 플러스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a i 사인 t 세타 마이너스 b i 사인 t 세타 그래서 사인 t 세타를 묶어낼 수 있죠. 그럼 여기는 a i 마이너스 b i를 여기 뒤에다 묶어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전개한 것 뿐이에요. 공통으로 묶어내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를 C1으로 쓸 거예요. 앞서 이렇게 C1, C2를 썼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고요. 이거 전체를 이제 C2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결과적으로 R의 T승 가로 열고 C1의 코사인 T 세타 C2의 사인 T 세타의 모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허근을 가졌을 때 해의 모양은 이런 꼴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허근을 가졌을 때 해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세타는 각각 아까 극형식을 표시할 때 이 모양을 잘 보고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x 대신에 알파, 그 다음에 y 대신에 베타를 쓴 것이니까 여기서 r의 의미는 이걸 말하고요. 세타의 의미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을 때 r은 이런 뜻이에요. 아까 썼던 것을 알파 베타 역할을 바꿔서 다시 쓰면은 이 복소수의 크기예요. 이 복소수의 크기. 그리고 세타는 아크 탄젠트 알파분의 베타를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r과 세타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그리고 허근을 가질 때 해를 표현한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이 드모압으로 정리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t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정차 방정식에서 t는 1, 2, 3, 4 이런 값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린 이 식을 계산할 때 이 n이 지금 정수니까 이거를 증명할 때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게요. 자, n이 1일 때 좌변, 우변 똑같아요.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의의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쓰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자, 이제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자, 첫 번째, n이 1이면은 이 좌변과 우변이 당연히 같다는 것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n이 임의의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임의의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즉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의 전체 k승이 코사인 k 세타 플러스 i 사인 k 세타라고 가정한 거죠. 가정하면 이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거이다 이렇게 씁시다. 자, 우리는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i의 사인 세타의 k 플러스 1승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k승과 1승의 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지수법칙으로부터 i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돼요. 자, 요 부분은 방금 전에 가정, 이 수학적 귀납법을 쓸 때 중간에 항상 가정이 들어가잖아요. 이 가정에 의해서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는 코사인 k 세타 플러스 i 사인 k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고요. 우리는 얘를 다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헛수단위 i가 있는 부분과 헛수단위 i가 없는 부분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하면 코사인 k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걸 전개하면 i의 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사인 k 세타 사인 세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i에 그리고 이제 i가 있는 부분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i를 묶어내면 사인 k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전개하죠. 그러면 코사인 k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이제 얘는 코코마 신신이잖아요. 코사인 k 플러스 1 세타. 자, 이걸 코사인 k 세타 더하기 세타를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좀 지워 볼게요.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에서 코사인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쓸게요. 이것은 마, 신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사인 덧셈 공식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쓴다면은 여기는 신 코프 코신이에요. 신 코프 코신 이와 같이 됩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삼각함수 코사인 덧셈 공식으로부터 얘네들은 이거와 같아요. 여기 알파가 코사인 k 세타, 베타가 세타였다라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식은 코코마 신신, 코코마 신신이니까 요거와 요거를 더한 모양이 되면 돼요. k 세타하고 세타를 더하니까 k 플러스 1 세타가 된 거고요. 신코프 코신이잖아요. 신코프 코신 요 두 개를 더한 것에 사인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k 세타하고 세타를 더한 것에 사인을 붙이고 앞에 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요. 잘 보면 이제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죠. 이 각의 배수로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k 플러스 1을 쓰니까 이 세타 앞에 k 플러스 1배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앞에 여기 좀 전에 썼던 것처럼 이 드머브르 정리가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머브르 정리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상수계수와 상수항을 갖는 2개 선형 정차 방정식에서 보조 방정식을 찾았어요. 그래서 람다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었죠. 그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그리고 허근을 가질 때 각각의 해의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그 세 가지 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을 때 람다1, 람다2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을 때 일반의 모양은 C1 람다1의 t승 더하기 C2 람다2의 t승이었고요. 중근을 가질 때의 모양은 여기다 썼었죠. C1 더하기 C2t 가로 닫고 람다의 t승입니다. 자, 그리고 허근을 가질 때가 좀 복잡했었죠. 방금 전에 지워버렸습니다만 허근을 가졌을 때 모양은 그 일반의 모양은 R의 t승 그리고 가로 열고 C1의 코사인 세타 t였었습니다. 아까 세타 t를 표시했었죠.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C2의 사인 세타 t 이렇게 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R은 루트 그 허근을 가질 때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였으면 그 R은 루트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요. 그 세타는 아크 탄젠트 알파분의 베타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 각각의 근의 모양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그리고 허근을 가질 때 얘를 쭉 더 계산하니까 드머브르 정리 방금 전에 증명했었죠.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이런 모양이었어요 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RT승 C1의 코사인 세타 T 더하기 C2의 사인 세타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그리고 허근을 갖는 경우에 일반의 모양이 여기서 일반에는 이제 동차식의 일반을 말하는 거예요. 비동차일 경우는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우변이 상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yt를 그냥 u라 놓고 문제를 풀고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차식의 해 yc와 그리고 비동차일 때를 만족하는 특수적분 또는 특수해라 불려지는 yp를 구해서 두 개 더하면 그러면 이와 같이 상수계수와 상수항을 갖는 2개 선형 이 정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을 볼까요? 다음에 일반해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수계수와 상수항을 갖는 제2개 선형 정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얘를 0이라 놓고 먼저 풀 거예요. yt-5, yt-1 자, 이 식에 우리가 해를 구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yt를 a 람다의 t승이라 가정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걸 쭉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기쯤에서 우리가 뭘 얻었었냐면 보조방정식이 나온다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조방정식을 대입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학교 시험이었다면 yt를 이거라 가정하자 하고서 아까 일반적인 해법을 유도했던 것처럼 쭉 다 풀어요. 다 풀어서 앞부분이 0이 돼버리면은 트리비얼 솔루션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거 아닌 다른 애를 구하자 해서 보조방정식이 나오는 과정까지도 다 서술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의 보조방정식을 바로 풀겠습니다. 그 푸는 방법을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이제 동일한 논리를 반복하는 거니까 그냥 생략하고 보조방정식을 바로 쓰겠습니다. 보조방정식은 람다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었었거든요.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5 람다 플러스 6이에요.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5람다 플러스 6 이퀄 제로입니다. 자, 이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죠. 람다 마이너스 2와 람다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래서 람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니까 이제 yc의 모양은 2의 t승과 그게 y1이에요. 3의 t승 그게 y2인데 2의 t승 3의 t승 서로 독립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상수비한 것도 당연히 해가 되고 그들의 결합도 해가 됩니다. 그래서 C1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2의 t승 플러스 C2의 3의 t승이 바로 우변을 여기다 놓고 푼 동차식의 일반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동차이기 때문에 특수에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yp를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변이 상수항이기 때문에 해를 이제 두 번째 yp는 그냥 u라 놓겠습니다. 다른 문자를 써도 돼요. 뭐 b나 이런 걸 써도 무방합니다. 이 말은 모든 t에 대해서 u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yt도 u, yt발셀도 u, yt발셀도 u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 대입을 하면은 이 식에다 다 대입을 하면은 u-5u 플러스 6u 이퀄 4란 얘기예요. 정도라면 이거 계산하면 1, 2u 이퀄 4가 됐으니까 u가 2란 얘기네요. 따라서 yp는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일반해를 구하면 yt는 yc 플러스 yp거든요. yc가 c1 2의 t승, c2 3의 t승, 그리고 플러스 2입니다. 이것이 구하려고 했던 예제 3번을 만족하는 일반의 모양입니다. 자, 이어서 예제 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4번. 얘는 처음부터 동차식입니다. 우변형이죠. 그래서 바로 보조방정식을 써서 계산하도록 하죠. 자, 이제 보조방정식은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4람다 플러스 람다의 점 마이너스 4람다 플러스 4예요. 이퀄 제로입니다. 이것은 완전제꼴이 되는군요. 람다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이퀄 제로가 돼서 람다 이퀄 2가 중군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차식을 만족하는 해 그냥 yt라 쓰겠습니다. 자, 이제 해는 람다가 2예요. 그래서 c1 플러스 c2t 중군을 가질 때 해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람다 2였었으니까 람다의 t승 이렇게 됩니다. 가로, 이거 괄호예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해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것이 일반해예요. 그런데 다시 이런 조건을 마저 만족하는 특수에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t가 0일 때 t가 0이면 y0가 돼요. y0가 되면 t가 0일 때를 계산합니다. 여기 c1이 되고 람다 0승 1이 되고 그 c1이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1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1. 그래서 c1이 1이었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t가 1일 때요. t가 1이면 y1이 되거든요. 자, y1 그게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다 t 대신에 1을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면 c1이 방금 전에 1이었었으니까 1 더하기 t 대신에 1을 대입하니까 c2 t 대신에 1을 대입하니까 여기가 람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여기까지야 됐죠. t가 1이었을 때입니다. t가 1일 때 특수해를 구하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특수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구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람다 2니까 2를 대입해야죠. 2를 마저 대입합니다. 람다가 2라고 이미 결정이 난 상태거든요. 여기를 잘못 써놨군요. 람다 2였었으니까 2의 t이라 썼어야 되는데 여기를 쓰기를 잘못 썼군요. 이게 일반화가 이런 모양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t가 0이면 2형승 1이 되고 여기가 2예요. 여기를 아까 람다를 쓰는 게 아니라 람다 중군이었으니까 2를 썼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값이 문제에서 6이라 주어졌습니다. 6. 얘가 6이니까 약분해버리면 이게 1 더하기 C2가 그럼 3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C2가 2가 나와야 되네요. 자, C1도 구해줬고 C2가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조건을 다 만족하는 해가 여기다 C1, C2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얻어진 해는 C1은 1이었죠. C2는 2였으니까 2t 그리고 2의 t승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요. 전개해서 표현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리고 중군을 가질 때 각각 해의 모양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예제 5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같이 동차식 형태로 주어지는 정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방정식에 이와 같은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특수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보조 방정식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방정식은
이 모양은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2분의 1 이퀄 제로 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자, 이 보조방정식을 근해무시에다 대입해서 풀어보면 람다는 이퀄, 자, 이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죠. 4a가 1이고 c예요. c가 2분의 1, 약분하면 2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i 이와 같이 되는군요. 알파가 2분의 1, 베타가 2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허근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소평면상에다 점을 표시해 보면, 자, 여기가 순서상으로 보면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얘기거든요. 실수부가 2분의 1, 허수부가 2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요점까지의 거리를 r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요 각을 세타로 놨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수선의 발열에서 본다면은 요 길이가 2분의 1, 요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요 세타는 당연히 4분의 파이에 대한이라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r을 계산해 보면 루트 이거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2는 2분의 1, 2분의 1 루트 씌워버렸으니까 루트 2분의 1 이거예요. 자, 이제 r과 세타를 구했습니다. 보조방정식을 찾았고 r과 세타 어떤 모양인지 알게 됐으니까 주어진 이 동차식을 만족하는 해 yc 대신에 그냥 y라 쓰겠습니다. yt.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근을 가질 때 해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r의 t승입니다. 루트 2분의 1. 이거는 그냥 루트 2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분모를 유래해서 2분의 루트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r의 t승 가로 열고 C1의 코사인 세타 t인데, 세타가 확인해 본 결과 4분의 파이예요. 4분의 파이 t 플러스 C2의 사인 4분의 파이 t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일반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걸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가 0일 때를 계산해 봅니다. t가 0일 때 y 제로가 되는데요. 0이 아닌 모든 수형수에 1로 약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0이면 사인 제로는 제로, 코사인 여기에 t가 0이잖아요. t가 0이면 코사인 제로 1이라서 C1만 남습니다. 사인 제로는 제로, 코사인 제로 1, C1. 0이 아닌 모든 수형수의 1. 그래서 t가 0일 때 C1이 나오고 그게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t가 1일 때를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t가 1이면 y1인데요. 자,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루트 2분의 1이에요. 루트 2분의 1. 그리고 C1은 3이니까 3을 대입하고요. 이 1이면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이에요. C2 사인, 여기 t가 1이면 사인 4분의 파이도 루트 2분의 1.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거 정리를 하죠. 전개를 다 하니까 3이 있었고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하니까 C2 역시 2분의 1과 같이 됐네요. 자, 이 값이 y1이 2분의 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2분의 5가 돼야 돼요. 양변에 1을 다 곱하니까 3 플러스 C2가, 양변에 1을 다 곱했으니까 3 플러스 C2가 5예요. 그래서 C2가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C1도 구해졌고 C2도 구해졌으니까 이 두 개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래서 자, 특수를 구해본 결과 루트 2분의 1의 t승 또는 2분의 루트 2의 전체 t승 상관없죠. 똑같은 말이에요. C1은 3, 그리고 코사인 4분의 파이 t 플러스 C2가 2예요. 2 사인 4분의 파이 t예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거 t예요, t. 그래서 허근을 가질 때도 이와 같이 해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을 가질 때 각각의 해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리고 중근을 가질 때, 허근을 가질 때 각각의 해의 모양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yt의 모양은 C1의 람다1의 t승 플러스 C2의 람다2의 t승입니다. 이거 해의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중근을 가졌을 때는 C1 플러스 C2t의 전체 람다의 t승이었었고요. 그리고 허근을 가졌을 때 해의 모양은 r의 t승
C1의 코사인 세타 t, C2의 사인 세타 t 이와 같이 됐었죠. 자, 여기에서 이 t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의 관심은 이 t가 무한대일 때 yt가 어느 일정 값에 가까워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얘가 어떤 조건에서 수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조방정식에서 계산했던 이 람다 값이 있죠. 이 람다 값의 크기가 지금 t가 무한대로 갈 거 아닙니까? t가 무한대로 가요. 자, 이 이산적 시간에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만약에 람다1과 람다2가 예를 들어서 1보다 큰 값이에요. 그럼 당연히 무한대로 가버리죠. 발산해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람다1의 크기와 람다2의 크기가 각각 1보다 작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러면 그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언제 수렴할 것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람다1의 크기가 1보다 작고 동시에요. 람다2의 크기도 1보다 작다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 람다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t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이건 여러분들이 로피탈 정리 적용하면 0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람다의 크기가 역시 이 중근을 가졌을 때 이 람다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얘도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 람다의 크기가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R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얘네들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 R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요. 이 R이 뭘 나타내는지 알 수 있죠? 이 R이 람다를 풀었을 때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에서 이 R은 뭘 나타내냐면 루트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었죠. 이거는 다시 쓰면 람다의 크기예요. 결국 얘도 람다의 크기예요. 람다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이거 어차피 진동하더라도 얘가 앞에 이렇게 전개를 해보세요. 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스퀴즈 정리로부터 0으로 갑니다.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경우 다 같이 우리는 람다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이 해들은 전부 다 0으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는 전부 다 발산입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어느 하나는 1보다 작은데 크기가 다른 하나가 1보다 크더라. 그럼 당연히 발산합니다. 그래서 언제 수렴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 결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지금 우변을 여기라 본 그런 특성 방정식만 놓고 본 우변을 여기라 놓고 푼 여함수에 대한 해를 즉 동차식의 해인 여함수를 놓고 푼 거예요. 얘네들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해의 모양은 yt는 yc 플러스 yp라 얘기했으니까 얘가 0으로 가는 조건들이 그 크기가 얘는 지금 여함수를 좀 나타내고 있었으니까요. 얘가 0으로 가면 yt는 당연히 yp로 수렴하죠. 그 말을 한 거예요. 즉 yc가 0으로 갈 필요 충분 조건은 보조방정식의 모든 근의 절대값이 이 모든 근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됩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2개 정차 방정식에 대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3개, 4개 더 나가서 n개로도 당연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n개로 확대하는 과정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방정식을 풀어보시오라는 얘기예요. 일단 방정식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yt 플러스 3 마이너스 3 yt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9 yt 플러스 1 플러스 13 yt 이퀄 0예요. 여기서 이 첨자 관계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이거 또는 이렇게도 써도 됩니다. 여기를 맨 처음을 t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t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밀려나는 거예요. t-1, t-2, t-3 이퀄 0 이렇게 써도 돼요. 결국 같은 말입니다. 이들의 관계식을 나타내고 있었으니까 위에 걸 쓰든 아래 걸 쓰든 상관이 없어요. 자, 우변 0이 되니까 그래서 바로 보조 방정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제곱 플러스 3y 제곱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6y 제곱 플러스 7y 제곱 플러스 8y 제곱 플러스 9y 제곱 플러스 10y 제곱 플러스 11y 제곱 플러스 12y 제곱 플러스 13y 제곱 플러스 14y 제곱 플러스 15y 제곱 플러스 16y 제곱 플러스 17y 제곱 플러스 18y 제곱 플러스 19y 제곱 플러스 20y 제곱 플러스 21y 제곱 플러스 22y 제곱 플러스 23y 제곱 플러스 24y 제곱 플러스 25y 제곱 플러스 26y 제곱 플러스 27y 제곱 플러스 28y 제곱 플러스 29y 제곱 플러스 30y 제곱 플러스 31y 제곱 플러스 32y 제곱 플러스 33y 제곱 플러스 34y 제곱 플러스 35y 제곱 플러스 36y 제곱 플러스 37y 제곱 플러스 38y 제곱 플러스 39y 제곱 플러스 40y 제곱 플러스 41y 제곱 플러스 42y 제곱 플러스 43y 제곱 플러스 44y 제곱 플러스 45y 제곱 플러스 46y 제곱 플러스 47y 제곱 플
자, 보조 방정식은 자, 이거는 3개 선형 정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람다의 3승 마이너스 3 람다의 제곱 플러스 9 람다 플러스 13 이퀄 0 이와 같이 됩니다. 이건 3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있지만 3차 방정식은 사실 3차 방정식도 가르다노 공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16세기에 발견이 된 그런 공식이라 할지라도 이 3차 방정식을 우리가 경제 분야라든가 수학이나 다른 공학 분야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정식 이론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라는 정도만 우리가 보통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주로 그 가르다노 공식을 써서 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다가 일단 마이너스를 한번 해볼까요? 1 곱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올려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내렸으니까 이거고, 곱해서 올렸어요. 더해서 내려 쓰고 곱해서 올려 쓰고 나눠 떨어지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람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근이에요. 상수항 1차항 2차식 합의 계수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4람다 플러스 13 이퀄 0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수분해 됐습니다. 하나의 실근과 람다 이퀄 마이너스 1은 하나의 실근과 그리고 요거는 판별식을 계산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가 되니까 허근을 갖는군요.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1차식 합의 계수가 짝수니까 간편공식 초고차 합의 계수분의 마이너스 B'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간편공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B'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초고차 합의 계수 분의 마이너스 B'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자, 이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 식은 2 플러스 마이너스 9의 루트니까 3i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꼴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 모양이 어떤 꼴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해 모양에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차식이에요. 비동차요. 그러니까 일단 YC부터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YC의 해는 자, 이제 C1의 람다의 T승 플러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는 R T승이잖아요. R은 루트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2하고 3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가 2하고 3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이게 R이거든요. 수선해 발레면 이게 2고 이게 3이거든요. 자, 그래서 2하고 3을 계산해야 되니까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 3의 제곱이니까 9, 루트예요. 그래서 R은 루트 13입니다. 루트 13의 전체 T승 그리고 여기가 C1을 썼으니까 여기는 C2를 쓸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 자, 여기에서 세타는 이게 세타거든요. 이게 세타인데요. 자, 여기에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2분의 3입니다. 탄젠트 세타 2분의 3이거든요. 탄젠트 세타가 2분의 3이니까 세타는 아크 탄젠트 2분의 3. 여기다 이제 세타 t를 쓰고 단 세타는 뭐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예 여기다 아크 탄젠트를 써도 되는데요. 그냥 세타 t를 쓰겠습니다. C3 사인 세타 t 그리고 단 세타는 아크 탄젠트 2분의 3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동차식에 대한 해는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다 써봅시다. 동차식의 해는 구했는데 자, 이 식은 지금 비동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YP를 계산하는데 우변이 상수니까 이 40으로 주어진 상수니까 그냥 U라 놓겠습니다. 그럼 모든 T에 대해서 U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 식에다 다 대입을 하면 얘도 U의 각각의 상수배예요. 그러니까 U 마이너스 3U 플러스 9U 플러스 13U 이퀄 40이란 얘기예요. 자, 이들을 다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거 10, 요거에서 7이군요. 26가 되네요. 26가 40이니까 따라서 U가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U가 2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YP가 2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진 첫 번째 해와 이렇게 해서 구해준 두 번째를 더해서
우리가 yt를 구할 수 있습니다. yt는 yc 더하기 yp예요. 또 안 써도 되죠? 이거 더하기 2를 쓰면 됩니다. 여기서 세타는 요거 반드시 언급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은 이 절에서 학습했던 것은 상수계수와 상수항을 갖는, 그리고 제 n개, 물론 예문을 n개까지로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3차 방정식만 하더라도 인수분해 돼야만이 쉽게 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2개 위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만약에 이 근을 구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본다면 n개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n개 선형 그리고 이 정차 방정식에 대한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선형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어서 우리는 비선형 정차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